네, 지금부턴 전 남편을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사건 소식입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당일 피해 남성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입니다. 이혼하면서 떨어져 살게 된 어린 아들을 2년 만에 만나러 가던 길, 아버진 마냥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이 남성은 전 부인 고유정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곳곳에 버려졌는데 며칠 전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서였습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를 수색합니다. 경찰 병력 60명과 함께 경찰견까지 투입됐습니다.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조각 일부가 지난 5일 인천에서 발견됐습니다. 범행 이후 11일만 범행 장소인 제주 펜션과는 500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뼈로 추정되는 물체입니다. 수습한 게. 라면 박스 한 300일 정도.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완도행 여객선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후 경기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을 또다시 훼손해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이때 유기한 시신 일부가 발견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이미 김포시 소각장에서 500도 이상으로 고열 처리된 데다 3cm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돼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제주 펜션에서도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수습해 장례라도 치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사흘 전 제주 마트에서 태연하게 범행 도구를 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건데요. 고유정은 이곳에서 범행에 사용한 걸로 보이는 흉기는 물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한 청소용품도 구매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정서 기자입니다. 흰 블라우스에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구입한 물품들을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36살 고유정입니다. 표백제와 베이킹파우더, 플라스틱 바구니와 고무장갑, 솔 등 다양한 청소용품들이 눈에 띕니다. 구매한 흉기를 카트로 옮겨 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점원이 종량제 봉투를 무더기로 꺼냈다 집어넣기도 합니다. 지난달 18일 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 도착한 고유정이 범행 사흘 전 흉기와 함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한 각종 도구들을 미리 산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피의자는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나. 고유정은 범행 후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 2시간 전에도 제주의 다른 마트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십 장을 구입해 훼손된 시신을 옮겨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전 니코틴 치사량과 살인 도구를 찾아본 고유정은 시신 훼손과 유기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선 동물의 특정 부위와 사람의 뼈 무게까지 비교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니코틴 치사량과 살인 도구 등 범행 전부터 살인 정보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고유정은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고유정이 살인은 물론 시신 훼손과 유기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동물의 특정 부위 무게와 사람 뼈의 무게를 잇따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선 시신 훼손 방법과 함께 훼손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방 도구들을 찾아본 기록들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시신 훼손과 유기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고유정은 제주로 이동하기 전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서 시신 훼손에 사용한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2차 시신 훼손 장소인 경기도 김포로 이동하는 길엔 인터넷으로 범행 도구를 추가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행 당일이었던 지난달 25일 아들을 만나러 가는 피해자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일 고유정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낮에 카페에서 친형을 살해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동생 오늘 구속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선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형이 챙겨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틀 전 인천에 있는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동생입니다. 친형 왜 살해하셨습니까?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도 사업 얘기를 하기 위해 형을 만났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복역 당시 형이 찾아오지 않아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서도 형을 다치게만 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마약 투약 등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다는 겁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전남 여수에선 거북선 조형물에 오르는 계단이 무너지면서 여행객 7명이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나무로 된 계단은 2014년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바닥에 쓰러진 관광객을 살핍니다. 올려다보니 계단 바닥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어제 저녁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거북선 모형에 오르던 일가족 7명이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계단이 무너지는 사고로 59살 김모 씨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거북선 주위에는 이렇게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는데요. 바닥에는 아직도 무너진 계단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곳은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평평한 부분인 계단참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문을 연 뒤 한 해 평균 30만 명이 찾았지만 보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우리도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안전사고가 나니까 너무 좀 무섭고 안전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수시는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보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6월 4일날 저희 거북선 제작하는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했거든요. 특이사항이 안 나왔는데 여수시는 6일부터 이틀간 50mm가 넘는 비가 내려 목재 계단이 손상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이어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헝가리 정부와 우리 수색팀은 막바지 인양 준비와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색 작업에는 물속 30m 깊이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수색견들도 투입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수색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유람선 침몰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60km 정도 떨어진 두노우이 바로시 지역. 한국 수색팀의 베이스 캠프에서는 작업을 위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한국 해군과 해경,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베이스 캠프를 기점으로 강위를 상류와 하류로 나눠 꼼꼼히 수색합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셰퍼드, 요크셔 테리어 등으로 구성된 헝가리 민간 수색견도 동원됐습니다. 앞서 실종자가 발견됐던 에리치, 아도니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수색견들도 대원들과 함께 보트 위에 탑승했습니다. 수색견들은 강 상류 쪽으로 이동하며 수색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보트가 출발하자마자
레브라도 리트리버 수색견들이 뱃머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강물과 수풀 속을 연신 두리번거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훈련받은 수색견들은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물속 30m 깊이까지 수색이 가능합니다. Szagolja a vizet, fák be vannak dőlve, kutya megszagolja, utána búvár lemegy, megtapogatja, és feljön, hogy 헝가리 대테러청은 독일에서 수색견 4마리도 지원받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우리 측 수색용 드론도 다뉴브강 위에 띄워졌습니다. 숯불이 우거져 보트와 헬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을 보내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한낮 30도가 넘는 땡볕에서 점심도 햄버거로 해결하는 우리 수색팀 대원들.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서는 물속에 가라앉은 유람선 인양을 위한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현지에서 인양 리허설이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인양 작업을 위한 사전 리허설이 진행됐는데 약 30분 만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사고 현장이 보이실 텐데 검은색 배가 인양 작업을 총괄하는 작업용 바지선입니다. 또 굴삭기 3대도 놓여져 있는데요. 이게 바지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리허설이 모두 마쳤지만 관계자들과 잠수사들이 모여 계속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국 구조당국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인양에 나선다 목표를 세우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도 파이프에 이어서 유도 와이어를 배 아래로 통과하는 작업은 마쳤습니다. 오늘부턴 굵은 와이어를 선체에 둘러서 인양 작업 동안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양이 시작되고 배가 떠오르면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잠수부들이 선체에 진입해 시신 수색에 나섭니다. 아직 실종 상태인 헝가리인 성장의 경우 조타실에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추가 실종자를 찾을 경우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원들이 곧바로 들것에 옮겨 병원에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반 사고 현장에서 22km 떨어진 지점에서 20대 한국인 여성 시신 한 구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19명의 실종자 중 남은 실종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사고를 낸 대형 크루즈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승객들을 태우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듯 버젓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이 배가 오스트리아에 정박했을 때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틀 전 오스트리아 교민이 촬영한 바이킹 시기노의 영상입니다. 갑판 위로 관광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관광객들은 자신이 탄 배가 11일 전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제보한 교민은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바이킹 시기노는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를 거치는 상업 운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내일 오전 바이킹 시기노는 이곳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도착합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Hivatkoztak, hogy a szükséges vizsgálatokat elvégezték, ezért engedték el. Nem lehetett elvégezni ezt ennyi idő alatt, és ez a nagy hajó nyomokat hordoz. 그러나 헝가리 검찰이 돌아온 바이킹 시기노를 억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입니다. 형사 절차로 인해서 선박을 압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편 바이킹 크루즈사의 또 다른 배가 사흘 전에는 독일의 다뉴브 운하를 지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며 3가지 안을 내놨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누진제를 아예 없애란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오를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놓고 국민 의견을 받고 있는 한전 홈페이지입니다. 6일 만에 올라온 의견은 470여 건, 30여 건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연중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4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이 구간에 속했던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보다 요금 3,330원을 적게 부담합니다. 이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887만 가구는 요금이 줄어들지만 나머지 가구의 부담은 커집니다. 누진제 폐지안이 큰 지지를 받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1,400만 가구들은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현자.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지난해처럼 7, 8월에만 적용 구간을 늘리는 이안과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이안은 사실상 손해보는 가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과 적자 압박을 받고 있는 한전은 땜질 처방보다 실제 전기를 많이 쓰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5,500억 정도 됩니다. 정부의 복지 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바우처, 이 기금, 이게 생겨보다도 그 시장 경제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편안은 모레 열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1안이나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송을 나온 민주당 지도부에게 추경이 안 돼 답답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 출국하는 문 대통령의 마음도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북유럽으로 떠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환송이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말하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귀국 전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재차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7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조속한 재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의 경제 진단도 신중해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을 낙관했지만 2, 4분기부터는 상황들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의 이제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 상황 인식을 바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3국 국빈 방문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아이돌 그룹 FT 아일랜드의 최민환 씨. 아기띠를 메고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LG 트윈스와 하나 이글스 경기에 앞서 시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구 영상이 논란입니다. 열정이 넘쳤던 걸까요? 다소 격한 시구 동작에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의 목이 크게 휘청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반대로 과한 걱정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동료 여자 교육생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이 남자 교육생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공직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게 됐는데요.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강원도 철원 접경 지역을 찾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멧돼지를 DMZ 일대에서 사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멧돼지가 군사분계선 남쪽 2km 아래로 내려오는 게 분명할 경우 즉각 사살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길고 국내에선 최장인 도로 해저터널이 탄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해저터널이 공사 시작 7년 만에 양방향으로 내일 관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령 해저터널은 2021년 말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태안 안면도와 고령 대천 해수욕장을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구축됩니다. 지금까지 끝판뉴스였습니다.
밤사이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동쪽에 비해 서쪽 지방이 더 많겠는데요. 경기 서해안 많은 곳으로는 80mm 이상, 그 외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는 최고 60, 영서와 충북 그리고 전남에는 5에서 40mm가 내린 뒤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동풍이 강하게 불어 들어오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6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 19도,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이 다시 맑아지겠고 주 중반부터는 한층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